트럼프 대통령은 범법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독립적인 연방준비제도의 리자쿠 기사를 해고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내 각 주들은 우편 투표지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해도 유예기간 내에는 개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의 신임 국장으로 랜스 슈레이어 현 국토안보부 장관 선임 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아마존의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올해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법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독립적인 연방준비제도의 리자쿠 기사를 해고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리자쿠 기사를 조기 해고하고 후임자를 지명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진 과반수를 장악하려던 시도는 상당 기간 어렵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이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까지 통제력을 확대하려던 시도가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5대4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리자쿠 기사를 사법보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미리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리자쿡 연준이사가 범법 혐의를 놓고 사법보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혐의만으로 미리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수파 6명 중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2명이 진보파 3명에 가세해 트럼프 대통령에 성급한 리자쿡 이사 해고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장과 연준이사 등 8명 중에서 전임자가 지명했던 유일한 흑인 여성 이사인 리자쿡 연준이사가 모기지 사기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고 있는 점을 알고서 그녀에게 해임까지 통보했습니다. 리자쿡 연준이사는 미시건과 조지아 등 2곳에서 주택 모기지를 신청하며 양쪽 모두 주거지로 명시했다가 풀티라는 대형 건설업체에 의해 고발돼 연방법무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자쿠 연준이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즉각 사임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해임을 통보한 겁니다. 이에 대해 리자쿠 연준이사는 자신은 불법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 없이 해고할 권한도 없다면서 민주진영의 유명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투쟁을 벌여온 끝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리자쿠 연준이사는 범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해고되지 않고 연준이사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리자쿠 연준이사를 조기에 해고하고 후임자를 새로 지명해 연준이사진 8명 중에 과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연준까지 통제하려던 시도는 상당 기간 어렵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6월 회의부터 주재한 케빈 워시 신임의장과 이사 7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전 연준의장은 의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연준이사로 계속 재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명의 연준이사의 멤버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의장, 미셸 보우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스티븐 바이런 임시이사 등 4명으로 4대4 동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는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투표로 금리 인하나 인상, 극복, 동결을 결정하는데 연준의장과 연준이사 7명, 뉴욕 연방은행장은 상임 멤버이고 12개 지역 중에 4곳의 지역 연방은행장들이 교대로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각 주들은 우편 투표지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해도 유예기간 내에는 개표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수파 가운데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진보파 3명의 가세에 5대4의 판결로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던 트럼프 공화당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논란을 사고 있는 우편 투표와 관련된 소송에서 트럼프 공화당의 시도가 좌절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9일 5대4의 결정으로 각 주들은 우편 투표지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투표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고 미리 정한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즉 유예기간 안에는 개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파 6명 가운데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등 2명이 진보파 대법관 3명의 가세에 이번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선거일일지라도 주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 지역에서는 우편 투표를 실행하고 있고 우편 투표지에 선거 당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개표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이후에 사나흘 또는 일주일 등 미리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를 정해 그 기간 안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지를 개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공화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는 우편 투표를 아예 금지하려 시도했으나 논란이 거세지자 선거 당일 도착분으로 개표 가능을 제한하려 시도해왔습니다. 2024년 대선 시에 우편 투표와 선거일 이후 일정 기간 개표를 허용한 18개 주에서 75만 표가 해당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해 개표한 우편 투표 75만 표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한하려 시도했다가 법적 소송에 걸렸고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우편 투표의 개표 제한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여러 시도를 해오면서 논란과 소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제시하고 연방 상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21세기 주택시장 로드맵법에 대한 서명을 전격 미루고 투표 시 유권자인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보토 아이디 법안인 세이브 액트부터 승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민주양당은 해당 지역에서 연방 의석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를 임의대로 확정하는 제리맨더링으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 전문가들은 당분간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공급까지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최근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최대 25% 인상했고 최고 경영자는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메모리 가격 급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메모리 가격 부담을 이유로 엑스박스 게임기 가격을 $100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인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노트북과 데스크탑 PC는 물론 태블릿과 스마트폰, 게임기, 와이파이 공유기, 스마트 TV, 보안 카메라, 나스 저장 장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자녀들의 개학 시즌을 앞두고 노트북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소전자업체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지만 대기업처럼 제품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액션 카메라 업체 고프로는 메모리 비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경고했고 일부 중소 IT 업체들은 제품 생산 자체를 미루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단순한 가격 인상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기 제품의 재고 부족으로 배송이 늦어지거나 할인 행사 폭이 예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AI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여파가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의 생활과 가계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최대 수혜자는 반도체 업체지만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이 전자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의 신임 국장으로 랜스 슈레이어 현 국토안보부 장관 선임 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과 같은 오클라호마 출신으로 30년 동안 주 경찰로 일했으며 멀린 장관이 밝힌 대로 대규모 이민 급습과 단속이 아니라 지역과 협력하는 표적 이민 단속을 전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의 둘째 해의 핵심 정책인 이민 정책을 새로 주도할 진용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을 이끌 신임 국장에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트루퍼, 즉 주경찰로 오랫동안 일했던 랜스 슈레이어를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발표에서 랜스 슈레이어 아이스 국장 지명자는 근 30년 동안 오클라호마 주 사법요원으로 봉직했다며 앞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역 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거리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내보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랜스 슈레이어 아이스 국장 지명자는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과 같은 오클라호마 출신으로 현재 이미 장관 선임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 장관이 추천한 인물로 호흡을 잘 맞춰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아이스 국장으로 지명한 랜스는 미 해병으로 복무한 후에 29년이나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트루퍼로 일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리더라고 치하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특히 랜스 슈레이어 아이스 국장 지명자는 연방과 지역 당국이 협력하는 287G 프로그램을 직접 지휘했던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위기 긴급 대응에 대처하며 태스크포스 팀 개발에 주력해온 전문가라고 치하해 향후 트럼프 2기 둘째의 이민 단속 전략과 전술 방식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이민 단속 방식을 일대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과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 단속에서 대규모 인원을 집중 배치해 전개하는 떠들썩한 길거리 급습과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고 악한 중에 악한 형사범죄자, 최종 추방령 무시 참적자 등을 체포하는 조용한 표적 단속으로 바꿨음을 천명해 왔습니다. 둘째, 그 결과 아이스가 체포하는 하루 평균 불법 체류자들은 올 1월에는 1,300명까지 급등했다가 올 3월에는 500명으로 급감했으며 그 후 다시 늘어났으나 아직도 1,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민구치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구금자들도 올 1월에는 7만 명을 넘겨 최고치를 보였다가 4월에는 6만 명으로 1만 명이나 급감했고 6월 말 현재는 5만 9천 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셋째, 새로운 체포는 줄어들었으나 지역 사법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미 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추방 대상자들의 신병을 넘겨받아 신속 추방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1년 반 동안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46만 명인데 비해 추방자들은 강제 추방 90만 명, 자기 추방 220만 명으로 훨씬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아마존의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올해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을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사뭇 달랐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물가 부담 속에서 선택적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올해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행사 기간 미국 전체 온라인 매출은 26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9%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자제품과 의류, 장난감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할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매출과 달리 소비자들의 지갑은 이전보다 더 얇아졌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출액은 143달러로 지난해보다 8% 넘게 감소했고 한 번 주문할 때 사용하는 평균 금액도 47달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상품만 할인 기간을 이용해 구매하거나 여러 쇼핑몰을 비교하며 가장 저렴한 가격을 찾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실제로 후불 결제 서비스 이용도 늘어나면서 부담을 나눠 소비하려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비 패턴을 필요한 소비자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비를 완전히 줄인 것은 아니지만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올해 늘어난 세금 환급금이 소비를 뒷받침했지만 이런 효과가 연말 쇼핑 시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비 흐름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소비까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전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소비 증가라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이 아니라 할인 상품 위주로 지갑을 여는 소비 패턴까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가 예상보다 쉽게 꺾이지 않는 만큼 연준이 당분간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